자, 우리 약간 번거로워서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하도록 할게요. 지윤이랑 시윤이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일주일에 이틀씩 독서실을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봐요. 그때 두 사람이 적어도 하루는 같은 날에 독서실에 갈 확률을 구하자. 두 사람이 적어도 하루는 같은 요일에 독서실을 간다. 어쨌든 이 사람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A랑 B랑 둘 다 2일씩 독서실을 갈 예정이에요. 근데 겹친다는 거지 이렇게. 하루가 겹칠 수도 있겠고 두 번이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문제를 풀어갈 때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겠지. 하루가 겹친다.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로는 이틀 전부 다 겹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푸는 것보다는 아예 안 겹치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빼는 것도 괜찮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6건으로 문제를 풀어줄 생각이에요. 그럼 6건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로 한 것처럼 뭔가 아예 안 겹치는 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끼리 사실 사람이 C가 없긴 하지만 C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을 좀 추가시키려고. 왜냐면 여러분들 약간 느낌 봐봐. A랑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건데 실제로 C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없지만 여기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을 거야. 월, 화, 수, 일요일이니까 일요일까지 이렇게 적어볼까? 이렇게 7일이 있겠고 여기에 사람이 사실 2명밖에 없지만 3명을 생각한 거야. 근데 왜 그런 거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아예 서로 요일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7일을 분할해 줄 거예요. 분할. 예를 들어서 뭐 2개 이렇게 나머지 며칠? 3일 분할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모습을 총 7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라고 하는 그 7일이라고 하는 모습을 분할합니다. 이틀, 나머지 3일 이렇게 분할해 줄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2일과 1이라고 하는 모습에 A랑 B를 배열시켜 버리면 되거든. 절대 겹칠 일이 없겠지.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3일이라고 하는 건 그래 아무도 안 가는 거지만 이렇게 C가 간다 치자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일주일을 이런 식으로 분할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이틀을 골라주고요. 남은 5일 중에 이틀을 골라주고 남은 3일 중에 3일도 골라주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놓고 여기 2가 중복된 거니까 뭐 하셔야 돼 이렇게? 맞아.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 놓고 우리가 A랑 B라고 하는 두 사람을 여기다가 배열까지 해줘야 됩니다. 배열이요. 예를 들어 월화 수목이라 생각하면은 누가 월화에 갈지를 결정해 주는 거니까 마지막에 2팩을 곱해 줘야겠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바로 6건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중학교 수업 해가지고 자 샘플 스페이스 개수를 바로 적어주게 되면은 자 7일 중에 이틀을 골라주고 7일 중에 이틀을 골라준다는 거지. A가 이틀 골랐고 B가 이틀 골랐어요.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얼마죠? 21 곱하기 21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따라서 21의 제곱이라 적어주면 되겠고 얘도 계산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정답 바로 구하도록 할게요. 1 마이너스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게 21의 제곱이었고요. 얘는 좀 계산 살짝 할까요? 이거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약분 버리고 얘가 말하는 건 10 나오는 거니까 21 곱하기 10이요. 이라고 적어봤더니 1 마이너스 21분의 10 여기까지가 문제의 정답이니까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1분의 11인가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몇 번 가볼까요? 소원아? 82, 34 전에 74 괜찮았어요? 오, 괜찮았나 보네? 이게 여기 파트가 유형 18번이 너무 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게 타이틀의 유형 이름에 이제 6건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6건으로 푼 건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구하는 게 만만치 않겠다. 그러므로 6건을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거든. 그 감정을 느낀 상태로 6건을 풀어야지 마냥 그냥 6건이겠지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느꼈어요 그렇게? 네. 같다. 응. 같지 않다.
다라고. 그래서 이제 잠깐 풀진 않고 말만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러면은 374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돈을 x랑 y랑 g라고 하자. 여기까지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주사위 3개 던진 거니까 3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일단 6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모습이 샘플 스페이스 개수가 될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기를 이런 멘트를 했어요. x-y 제곱, 그것도 안 중요해. 그냥 뭔가 제곱이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지,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 z-x. 이게 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러한 사건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그 감정을 느껴야 돼. 헤아릴 수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0이 아닐 수도 있겠고, 이 중에 하나가 0일 수도 있겠고, 이 중에 2개가 0일 수도 있겠고, 케이스가 너무 많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싶어가지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분명히 약간 느낌이 이거죠. 여기 제곱 달려있는 모습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 맞는데,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모습이 0보다 크다를 구하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제거시켜야 될 게 뭐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렇게 는제로 되는 것만 제거시키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겠다. 막상 보니까 전부 다 어때야 돼? 안에 제곱 안에 들어있는 게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0, 0, 0 나온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x랑 y랑 g랑 같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6건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뭐 그래봤자 111부터 666까지 토탈 6가지가 존재할 거니까 안 풀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이만큼의 6가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니까 라고 풀어주면 문제에 대한 정답인 거였던 거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바라보니까 내가 헤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못 풀겠다. 6건이 낫겠다라고 느낀 거야. 아까 또 질문이 그래서 80 몇 번? 2, 3, 4. 2, 3, 4? 네. 나머지 다 잘 풀렸어요? 네. 오, 난 381번도 어려웠을 거 생각했는데 381도. 자, 382.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는 그냥 주사위 2개라고 적을 거지만 문제에 써 있어요. 서로 구분된다고. 서로 같은 주사위라면은 구분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조심하자. 동전 2개가 있는데 서로 같다라면은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아니죠. 동전 2개가 구분이 안 된다면은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밖에 없어요. 앞면 뒷면과 뒷면 앞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샘플 스페이스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 서로 같다는 멘트가 나오면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냥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다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 오면 안심하시면 돼요. 그냥 문제 구색을 갖춘 거니까. 그때 말하기를 각각 나온 눈을 m과 n이라 이야기하자. 그랬을 때 어떤 방정식을 풀어가는데 x 플러스 my 플러스 1 는 0, 그 다음 nx 플러스 4y, 그 다음 플러스 2인가? 오케이, 는 0. 이러한 연립 방정식이 있지만, 그때 사실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말이 연립 방정식이지 그냥 직선 2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선 2개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러지 않나? 뭔가 머릿속으로 직선 2개의 위치 관계를 바라보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생겨주게 되면 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시면서 이 그림이 말하고 있는 건 뭐지 그러면? 그냥 기울기가 다르다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해가 존재한다는 건 한마디로 기울기가 달라요. 이 멘트만 있으면 돼. 그래서 굳이 6건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적어봤더니 6건이 낫겠다. 왜냐면은 기울기가 다르다는 관계식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x개수분의 x개수와 y개수분의 y개수 이렇게 적어주면 기울기 다르다 관계식이거든. 알고 있는 거 맞나? 몰랐어요? 사실 까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냥 기울기 구하시면 마이너스 n분의 1이거든요. 이거 기울기 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n 나오는 거. 이 두 개 다르다고 쓰면 얘랑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진짜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알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를 만들어버리고 대각선끼리 곱하니까 어떤 결과 나와? m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결과가 4가 아니라는 결과에 도출할 수 있는 거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똑같은 관계식이야. 근데 가만 보니까 곤란해. 야, 이 주사위 눈이라고 하는 게 곱해서 4가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지 않나? 다 셀 거야 이거? 1 곱하기 6, 뭐 1 곱하기 5, 1 곱하기 3, 1 곱하기 2, 1 곱하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안 셀 거잖아 이렇게. 여기서 뭔가 약간 내가 이 몹시 귀찮음이 느껴졌어요. 귀찮아. 셀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렇게 풀고 싶지가 않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 A라고 하는 게 해가 존재한다고 치면은 우리는 그냥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A 여집합이요. 해 없어. 해가 없는 경우를 구해버릴 겁니다.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지? 일치하면 안 돼요. 해가 없으려면 두 직선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될까? 평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도 일치한 거랑 구분 지어야 돼요. 해가 없다는 건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달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잠깐 앵글 좀. 기울기가 일치하고 y 절편은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우리가 이런 멘트로 적어주면 좀 깔끔하게 나오는 거니까 n분의 1과 n분의 4분의 m 이게 두 개가 일치해야겠네. x계수의 b랑 y계수의 b요. 4분의 m 이게 일치하고 마지막에 y절편 달라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의 b가 달라져야 돼. 이 조건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누락하는 순간 바로 틀려요. 이게 바로 확률과 경우의 수가 위험한 되게 무서운 파트지. 이거 누락되면 바로 틀리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풀자. 일단 이만큼 풀어주니까 m 곱하기 n은 한결 낫네. 아까 곱한 게 4가 아니라고 할 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 힘들어요. 1 곱하기 4, 4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말하길 and 교집합 뒤에 거 안 된다고 했죠. 생각 n분의 1은 2분의 1이 안 된대. 그럼 n은 얼마가 안 되는 거지? 그쵸, 2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4분의 m도 2분의 1이 아닌 거니까 누구도 n도 마찬가지로 2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4, 4 곱하기 1, 2 곱하기 2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웃이죠.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가 철저하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오케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네. 그러다 보니까 정답 좀 내보도록 할게요. 모든 가능한 수는 m 값이 나올 수 있는 거 6가지, n 값도 6가지. 따라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샘플 스페이스가 36가지고 그 중에 두 가지가 6건의 경우의 수야. 6건이요. 항상 생각하시면서 1에서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18분의 17? 넘어갑시다. 그 연달아 바로 질문이죠? 8384. 좋아. 근데 기특하네. 과제 해오고 수행은 잘 봤어요? 안 깎이고? 깎였어? 아니, 너무 망했어. 몰라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건데? 못 외웠어요? 아니, 그냥 망했어.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데? 네, 그냥 하는 말. 아, 그래, 어차피 뭐 지나간 일인데 뭐 지금 와서 깎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더 열심히 해야지. 383 x 플러스 y 플러스 z. 우리 수업 영상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거 들어야 돼. 자, 세 개 더한 결과가 양의 정수. 뭐 양의 정수야? 그냥 자연수란 소리 아니겠어요? 자, x, y, z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순서쌍을 하나 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주어질 거는 변화 속에 일정함이 존재하죠. x랑 y랑 z랑 뭔지 모르겠지만 다 더하면 11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딱 느낌이 상자가 이렇게 3개 있는 건데 내 주머니에 밤이 11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상자에
토탈 들어있는 개수 다 더하면 11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넣어주면 되는 거지. 미리 하나씩 넣자. 왜냐면은 이 빈 상자가 없다라고 한 거랑 동일한 멘트가 되는 거니까. x랑 y랑 z가 자연수라고 하는 건 빈 상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지. 몰라. 자, 다 더하는 결과 자체가 이제 큰일 날 뻔했어. 3개를 넣으니까 8개죠. 이렇게 해놓고 경우의 수를 구해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순서상의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샘플 스페이스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3H 8이니까 10 컨비네이션 2라고 쓰면 되는 거 맞나요? 45라고 하는 모습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되는 건데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 보자. 택한 순서상의 그 x, y, z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자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가만 보니까 또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x랑 y랑 z를 각각 보니까 곱한 게 짝수가 나온다는 거는 짝짝짝도 가능하고 짝홀홀도 가능하고 짝짝홀도 가능하고 고려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사건을 내가 만약에 A라 생각한다면은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x, y, z가 짝수가 아닌 거니까 홀수예요. 홀수. 근데 이게 만약에 홀수라고 생각한다면은 곱셈의 결과가 홀수가 나왔다는 거는 짝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홀만 가능한 거니까 x, y, z가 전부 다 홀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 전부 다 x, y, z가 홀수다라고 하는 게 여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 자, 이거 x랑 y랑 z가 다 더하면 11인데 자연수라고 나와 있는 조건이 있고요. 근데 홀수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치환하시면 되는 건데 이쯤 되면 빨리 할 수 있겠죠, 우리끼리. x를 뭐 2a 자 플러스 1로 적어야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안 됩니다. 왜냐면 중복조합은 음한인 정수가 나와야 돼. 이 a라고 하는 모습이 음한인 정수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 최초로 1이 나와야지. 홀수. 근데 만약에 내가 x라고 하는 걸 2a 마이너스로 잡는 순간 정의역 a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요? 1을 넣어야 돼. 그럼 음한인 정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팅할 때 미지수를 플러스로 잘 만들어야겠죠. 2b 플러스 1 z도 마찬가지로 2c 플러스 이렇게 치환 좀 해놓고요.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로 묶이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 더하기 3까지의 결과가 1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a, b, c가 음한인 정수니까 그냥 중복조합 문제가 되는 거지. 자, 3 넘기고 2로 약분까지 시켜주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결과는요 이게 4가 나오는 거니까 여사건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3h4가 나오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3h4를 구해주게 되면은 6c4가 되는 거니까 20까지인가요? 큰일 날 뻔. 15가지죠.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15가 나온 거니까 문제의 정답을 작성하실 때는 1-45분의 15요. 이거 어차피 3분의 1 빼는 거니까 정답 3분의 2라고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4번도) 질문 맞아요? 384? 네. 이거 앞에 한번 하지 않았나 우리 이거? 경우의 수 아닌가? 어디서 봤었지 이 문제를? 어디 봤던 가위바위보 문제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4명이 맞아 했었어 이거. 가위바위보. 그때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일본인들 와가지고 막 귀여웠다고 했던 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반이 아니었나? 아무튼 가위바위보 하겠대요. 자,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하자. 근데 승부가 난다는 건 또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 4명 중에 한 명이 가위를 이길 수도 있겠고 또 4명 중에 한 명이 바위를 이길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그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승부가 나지 않는 걸 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승부가 발생한다는 게 이제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무승부요.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 승부가 결정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자, 무승부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죠. 모두 동일한 걸 냅니다. 전부 다 가위를 내거나 주먹을 내거나 보자기를 내거나 3가지가 존재하겠죠. 얘는 3가지. 두 번째 케이스로 무승부가 가능한 거는 서로 다른 걸 내는 거야. 근데 사람이 4명이네? 그러다 보니까
가위바위보라고 했지만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려면은 내가 지금 작성했던 것 중에 동일한 결과가 한번 중복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낼 수 있는 가능한 경우 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가위를 내거나 바위를 내거나 보자기를 내거나. 근데 우리끼리 그 샘플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 에라 모르겠다 가위 나왔다고 치자 이렇게. 가위. 다시 말해 가위바위보 또 가위 나온 거니까 무승부가 맞거든.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또 배열까지 고려해야죠. 사람이 4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가위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4팩토리얼, 2팩토리얼. 근데 그런 모습이 몇 가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 그 중복되는 게 가위일 수도 있고 바위일 수도 있고 보자기일 수도 있으니까 라고 구해주게 되면 얘도 무승부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3이니까 36 나오는 거 맞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9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정답을 내보게 되면은 1-3의 4제곱분의 39라고 계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자,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내가 한번 해볼까? 1-27분의 13인가? 아, 괜찮네. 27분의 14라고 적어주면 정답 5번이요. (387번도) 풀었다고 하니까 388번 문제 잠깐만 쌤도 봐야 될 게 있어서 386번 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386이요. 이걸 보는 이유는 쌤 생각엔 이 문제는 6건보다 있는 그대로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6건으로도 풀어보시고 샘플이랑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지금 A, B를 포함한 6명이 있다고 합니다. 의자도 6개가 이렇게 있대요. 뭐 이렇게 의자가 있고 여기도 4개 있나 보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말하기를 A랑 B가 모두 처음에 앉은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는다. 그러니까 즉 딱 2명만 그래 2명만. 여기 6명을 앉힐 건데 A랑 B는 자기 자신의 의자에 앉으면 안 돼요. 일단 짱구의 풀이 한번 들어볼래? 잘못된 풀을 듣고 찾아봐 여러분도. 자, 일단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도록 할게요. 샘플 스페이스에 6명을 의자에 앉히는 거니까 뭐 6팩토리얼이지 뭐. 두 번째, 이제 사건 있는 거 그대로 풀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샘플이니까 A랑 B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치자. 이렇게 나머지도 앉아 있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의자에 앉으면 안 된대. 그러다 보니까 A랑 B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남아있는 게 일어선 다음에 밑에 의자에 앉으면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4개의 의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앉자. 괜찮나? 배열까지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사람 4명 남았죠, 이제? 남은 4명은 빈 의자에 이제 앉으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라고 적어 놓고, 그러므로 정답은 6팩토리얼 분의 써봤어요. 4P2가 4 곱하기 3이고, 뒤에 거가 4팩이니까. 막상 구해보니까 6 곱하기 5, 분자가 4 곱하기 3.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지, 이렇게? 이거 톡톡 약분하니까 5분의 2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보기에 아쉽게 정답이 없어. 뭐지? 답이 왜 틀렸을까? 왜 틀렸지? A랑 B가 일어서고 일어선 다음에 이 밑에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누락한 게 있잖아. 어떤 게 누락됐냐면은 A라고 한 게 이렇게 B가 의자에 앉은 다음에 B라고 하는 모습은 여기 중에 하나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치? 또 어떤 케이스도 있을까? 이말 반대로 B가 A에 앉아버리고 A는 남은 것 중에 앉으면 되겠죠. 물론 경우는 똑같아요. 경우 수는. 또 누락된 게 있어. 뭐가 있지? 서로 자리 바꾸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했던 풀이는 부족했어. 이거나 또는 이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더하기라고 적어놔야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더하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이 보라 색깔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라 색깔. 보라색이 말하는 건 A가 이제 B가 있었던 자리에 앉으면 돼요. 몇 가지죠? 한 가지야. A라고 한 게 B 자리에 앉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그런 다음에 B라고 한 건 남아있는 의자에 앉는 거니까 몇 가지? 4C1이요. 그렇잖아. 그래 놓고 사람 4명 이제 앉으면 돼요. 4팩토리얼. 근데 이런 게 토탈 2가지가 있겠죠. 이런 모습이. 왜냐면은 A가 B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B가 A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자,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는 초록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냥 A랑 B랑 자리 바꾸면 되는 거야. A랑 B랑 자리 바꾸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겠죠. 남은 사람 4명 배열하면 돼. 이렇게 4팩토리얼. 이걸 모두 더하시면 그게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버리는 거지. 자, 전부 다 우리 4팩으로 묶어버릴까요? 4팩 묶으니까 12. 4팩 묶었으니까 4, 2, 8. 플러스 1. 막상 구해보니까 4팩 곱하기 얼마죠? 21인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대한 해당하는 경우 수가 나오는 거니까 정답 구하자. 확률은요? 6팩토리얼 분의 4팩 곱하기 21인가? 아이고, 글씨가 이상해. 21을 먼저 쓰도록 할게요. 21 곱하기 4팩토리얼. 그럼 약분하니까 6, 5, 30. 그러니까 6 곱하기 5라 쓰자. 여기는 2 곱하기 1이고요. 21이고. 톡톡 약분하니까 3, 2, 6, 3, 7에 21. 정답이 10분의 7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사건도 한번 보자, 우리 여사건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 사실 2명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고 1명만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해 이걸 정리해 보니까 A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 자신 의자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A 혼자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야, B가 자기 자신의 의자에 앉아버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중복되는 게 존재하겠죠. A랑 B가 그냥 있는 그대로 앉아버리는 거. 이거 좀 누락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A가 자기 자신 의자에 앉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B라고 한 건 여기든 여기든 다 앉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버리면은 얘도 같이 중복된단 말이야. 따라서 중복되는 걸 제거하셔야 돼요. 그럼 중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A, B 모두 자기 의자.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 그대로 착석하는 경우는 중복되니까 이따가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A가 자기 자신의 의자에 앉았대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이게 B는 고민할 필요도 없겠다. 그쵸? 몇 팩? 5명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명을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도 같으니까 B가 자기 자신의 의자에 앉아버리고 나머지 5팩이요. 그 다음 중복되는 거는 A랑 B가 자기 자신의 의자에 앉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계산해 보니까 5팩토리얼 곱하기 2에서 빼기 4팩토리얼 적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거 계산할 때 진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작은 팩토리얼로 묶어주면 좋아요. 5 곱하기 4팩인 거니까 5 곱하기 2를 별도로 처리하시면 10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야. 잘 따라오셨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 모든 경우의 수가 6팩토리얼 되는 거고 해당하는 경우의 수 구해보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9가 나온 건데 이건 여사건의 확률이었던 거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1-6 곱하기 5 분의 9 암산이 안 되잖아. 얼마지? 툭툭 339, 326 1-10분의 3이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사건으로 푼 거, 아까는 있는 그대로 푼 거. 자, 이제 넘어가서 아마 질문이 388번 문제는 둘 다 안 풀어봤죠? 내가 풀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풀 수 있죠. 등차를 배웠기 때문에. 일단 좀 번거롭지만 좀 보여드리기 위해 1부터 20까지 자연수를 적어볼 거예요. 다 말고 적당히만 적어볼게요. 1, 2, 3, 14, 15, 16, 17, 18, 19, 20. 이 문제가 풀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이 없어서야. 내가 3개를 고를 건데 총 20개 공 중에 3개를 고를 건데 등차 수열을 이루자라고 했거든요.
뭐 가장 기준이 되는 거를 작은 걸로 할 수도 있고 큰 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쌤은 작은 거부터 기준 삼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어떤 숫자가 막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뽑았을 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거든요. 3개 뽑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끼리 알파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둘까 합니다. 공차를 D라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난 분명히 기준을 알파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공차가 1인 경우에 알파가 가능한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를 생각 한번 해볼 거야. 당연히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항상 모든 케이스가 1부터 나오게 될 거야. 공차가 1이든 뭐 3이든 4든 제일 작은 수는 이제 1부터 가능하거든.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능할까라고 볼 건데, 자, 마지막 끝자락을 봐야 돼. 내가 3개를 골라서, 즉, 대놓고 이렇게 3개 골라주게 되면은 18, 19, 20이 등차 수열 아니겠어? 라고 할 때 난 기준 자체를 가장 작은 수로 뒀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은 18까지 가능하겠다. 가장 작은 수가 1부터 18까지 되는 거니까 그때의 개수가 18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하신 건가요? 진짜요? 그러니까 1, 2, 3 셌어 하나, 2, 3, 4 두 개 셌어, 3, 4, 5 세 개 셌어, 땡땡땡 가다가 18, 19, 20 이렇게 총 18개가 나올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이 노란 색깔만 보시고 18가지가 나온다 라고 상상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고. 저게 왜 하필 18일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정했던 모습이 공차가 1일 때 마지막 여기 끝자락에 해당하는 모습이 제일 작은 알파가 가능한 게 18이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 20에서 반대로 내가 공차를 빼고 공차를 뺀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저 노란색이 말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누구냐면은 20-2D가 될 수밖에 없어. 공차가 D니까 뒤로 두 칸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20-2D가 가능한 게 18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만약에 공차가 2라고 칠까? 자, 1은 뭐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가장 작은 알파가 가능한 값은요? D가 2니까 4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20-4니까 16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거든. 16이라고 한 게 가장 작은 수면은, 자, 이렇게 16 골라주고요, 18 골라주고 20 골라주면 이게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등차 수열, 세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게 16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1부터 2씩 건너뛰는 거, 2부터 건너뛰는 거, 땡땡땡, 마지막 16부터 20 건너뛰는 거, 이렇게. 이걸 쭉 해볼 건데, 이걸 다 쓰는 건 약간 짱구죠. 그냥 난 2개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D가 3일 때는 말해줄래? 몇 개 나오나? 1부터 어디까지니까? D가 3이래요. 20-6, 14부터 되는 거 아니겠어? 14? 따라서 얘가 가능한 14가지가 나오겠다. 그것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등차수열 3개를 내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런 거죠. 14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여기부터 하나, 2개 건너뛰고 공차가 3이니까 17 되고 마지막 20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알파의 마지막 끝자락이 14가 되기 때문에 14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땡땡땡. 자, 공차가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대입해 보면 돼요. 대충 이렇게 10은 아닐 거 아니야. 9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D가 9까지. 따라서 D가 9일 때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1부터 시작해서 2까지밖에 안 돼요.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노란색이 이렇게 2요. 그렇잖아. D가 9일 때 2니까. 다시 말해, 공차가 만약에 9라면은 2 다음에 11 다음에 20이야.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1, 10, 잘못 말했어. 가능한 모습이 1이랑 그 다음 10이랑 19 아니면 2랑 11이랑 20.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가지.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규칙적이야. 18, 16, 14, 땡땡땡 등차 수열을 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렇다면은 거꾸로 더하자. 거꾸로 2부터. 다시 말해 2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18? 이걸 더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는 센터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2개 더하니까 반띵하면 되겠지. 2 더하기 18 구한다면 평균이 여기까지가 평균인 거고, 내가 이제 이런 결과가 몇 개 있는 거냐면은 공차 1, 2, 3, 4, 5, 6, 7, 8, 9 9개 있는 거니까 9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90까지가 존재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답이에요. 경우의 수만 구한 거지. 하자. 분모에 해당하는 건 20개 중에 3개를 뽑아주는 거니까 그것 중에서 90까지요.
라고 풀어주면은 계산만 하시면 돼요. 정답은 이게 38분의 3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개 더하시면은 41 나오는 거니까 정답 3번이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 내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고비를 잘 넘긴다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데 일단은 용어부터 한번 우리가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조건부 확률이 될 거냐면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했다고 말이 길어 가정했을 때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고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길어. 여기까지를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은 이제 기분이라고 할 건데 사건 A가 발생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는 A라고 볼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호로 작성할 때는 내가 궁금한 거는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 궁금하니까 PB라고 쓰면 되는 건데 그 뒤에다가 기분 A라고 작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풀었었던 확률은 전부 다 표본 공간을 다시 말해 전체 집합을 어떻게 말해줘야 돼? 전체 집합을 샘플 스페이스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모습을 전체라고 생각하고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지. 약간 직관적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예시 그냥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어요. 그때 뭐 예를 들어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자라고 한다면은 주사위 한 개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샘플 스페이스가 1, 2, 3, 4, 5, 6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하게 적어보게 되면은요. 지금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내가 만약에 S라고 이야기할 거고 소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한 걸 어떻게 이렇게 A라고 적어보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하던 거는 PA라고 적었던 게 맞거든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맞는데 여기엔 어떤 게 숨어 있었냐면 생략되어 있던 게 A 기분 S였던 거야. 전체라고 한 건 주사위에 하나를 던졌다라고 하는 게 이걸 전체로 바라봤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라고 하는 모습은 이게 이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6개 있었던 거고 사건 A의 원소 개수가 3개 있는 거니까 6분의 3이요. 원래 이렇게 하던 건데 생략돼 있던 거야. 여기에 기분 이 전체라고 하는 모습은 매번 쓰지 말자. 귀찮으니까 생략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이 이게 PA로 썼던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딱 한마디로 샘플 스페이스의 축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써보자. P, B기분 A. 이 모습을 지금부터 정의로 한번 바꿔볼 생각인 건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누구를 전체로 보자 여러분들? 전체를 A라고 한 걸 전체로 바라봤을 때 사건 B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느낌 딱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에 사건 A가 막 이렇게 있고 사건 B가 막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 전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게 표본 공간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노랑 색깔 중에서 이 노랑 색깔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언제냐면은 노랑 색깔 중에 사건 B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요 놈에 해당한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A 교 B 이걸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내가 지금부터 어떤 확률로 내가 적어주기 위해서 위아래를 나눠줄 거야. 이렇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철저하게 얘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체분의 A가 발생한 거니까 P, A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겠죠. 분자 같은 경우는 P, A 교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보통 우리 교재는 이것만 나와 있어요. B 기분 A의 확률이라고 하는 모습은 이렇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도 다음부터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계산까지 할 겁니다. A가 발생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거 두 개 동시에 발생 확률을 구해 줄 건데 철저하게 여러분은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A라고 하는 모습 자체를 전체로 바라본 거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기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조건부 확률이 약간 어렵다라고 느낀 이유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느낌, 러프하게 적어보게 되면은
확률로 값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개수요. 그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개수 이걸 가지고 값을 계산할 건지 이 판단이 잘 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진짜 확률을 가지고 조건 확률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 A라고 하는 그 집합의 원소개수를 알고 교집합의 원소개수를 내가 구할 수만 있다라면은 얘가 이 밑에 거로 풀 거예요. 이 구분 자체가 어떨 땐 위에고 어떨 땐 아래야라고 할 때 그건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에 주어집니다. 내가 정말로 개수를 구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확률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확률로 구하는 게 좀 더 복잡해. 개수를 가지고 구하는 게 제일 베스트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잠깐 있고요.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도 바로 이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쓸까? 근데 이게 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적긴 적어 볼게요. 결론부터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A 교집합 B라고 하는 확률,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마치 뭐 할 거냐면은 얘랑 이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PA를 내가 썼다라면은 곱하기 B 기분 A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마치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한 번 더.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어보니까 우리가 A 기분 B라고 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게 이거 정의에 따라서 밑에는 P, B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 분자는요.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A 교 B를 가져오면 된단 말이야. 다시 양변에 PB를 곱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P, B가 이렇게 왔다 치면은 그 뒤에는 P, A 기분 B가 오면 되는 거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보통 나도 썼던 것 같아. 여기 있다. 여기 슬러시 그은 거 보여요? 그러니까 분수야 분수.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모습을 1 나누기 2라 쓸 수 있는 것처럼 분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 여기 분모랑 얘랑 이렇게 스르륵 약분되는 모습인 거야. 이거 두 개 약분하게 되면 남아있는 게 교집합만 남은 거잖아. 마찬가지로 약분되는 모습 그런 구조로 익히면 좋은데 여기서도 조건 확률이 어려운 이유예요. 선생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위에 걸로 해야 돼요? 아래 걸로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그것 또한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파악해야 돼. 주어진 게 B 기분 A가 주어질 수도 있고 A 기분 B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두 개 중에 주어지는 그 조건을 가지고 곱셈 정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내가 되게 자꾸 뭔가 막연하게 때에 따라서 달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됐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슬슬 몇 개 풀어볼 건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잠시만. 맞풀이래. 바로 우리 그러면은 스텝 1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아직 독립性확률은 하지 않았고 독립과 종속 이것도 지금 하지 말고 먼저 조건부 확률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414번 문제. 참 칠판 지을 동안 한번 풀어볼래요? 근데 굳이 우리가 만약에 이럴 일 없겠지만 잠깐 적어볼게요. 자, 주사위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모습. 이게 어쨌든 나왔을 때 그때 소수일 확률을 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진짜로 확률로 풀 수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짝수가 나온 거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수가 나온 거를 이렇게 이렇게 문자가 싫지? 쌤은 항상 이벤트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거든. 나의 관심사. 결론적으로 문제 읽었을 때 그래 지금 표본 공간이 짝수로 축소된 거 맞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소수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걸 이벤트라고 읽고 싶어. 이렇게 이벤트.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는 맞아. 이벤트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바뀐 것 뿐이니까 이걸 가지고 구하기 위해서 해보자. PA분의 PA교 집합 이렇게 이벤트라고 써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했다 치면은 여러분들 PA부터 구해볼까 얼마 나오나?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니까 분모의 2분의 1이 맞아요. 그런 다음에 A 교집합 2라고 했는데 항상 이 뒤에 지금 기분 표본 공간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교집합을 적어 보니까 P, A 교집합 이벤트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주사위 6분의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몇 개 있죠,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확률로 구해주게 되면은 이 장수가 6분의 1인 거고 2분의 1인 거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3분의 1이 나오는 건 맞긴 맞는데 짱구죠. 짱구들의 풀이인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2, 4, 6이라고 한 게 머릿속에 이렇게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이 2밖에 없는 거니까 3분의 1이라고 풀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 자,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이 해보시고. 이것도 하긴 해야 돼. 419번 문제, 평가 문제를 잠깐 봅시다. 문제 읽어보니까 학생 5명이 있고요. 뭐 김밥, 만두, 쫄면 중에 서로 다른 2종류씩 음식표와 같이 선택을 했대요. 그때 말하기를 쭉쭉 읽었더니 만두를 택한 학생일 때 쫄면도 택한 학생을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어때? 만두 택한 학생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4명인 거 맞아? 4명? 그 4명을 전체로 봤을 때 그 친구들이 쫄면도 택했다라고 하는 걸 리딩하시면 돼요. 몇 개 있어요? 2명 있죠? 그 4분의 2가 정답인 거야. 이런 게 바로 확률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개수를 가지고 풀어간다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이건 내가 직 적어야겠다. 420번 문제. 지금 명수가 나왔거든요. 14랑 12, 그 다음에 6이랑 18인가? 26, 24. 여기 서메이션이에요. 합계 20, 30. 다 더하면 50명. 오케이. 자, 여기 물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다 서메이션이니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말하기를, 자, 난 보통 문제 읽었을 때 첫 번째 읽어가는 건 항상 전체거든요. 전체가 몇 명인가? 일단 전체가 50명이래요. 그런 거보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한 명을 골랐는데 2학년이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2학년 2학년 이만큼 24명 보이나? 이거를 지금 전체라 생각하자. 24명을. 자, 그랬을 때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을 구하자고 했거든요. 즉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2학년 보이십니까? 그 중에 안경을 착용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만큼을 바라보자는 거 아니겠어? 정답이 24분의 6이라고 리딩할 수 있는 거지. 바로 하자. 421번 답 좀 말해줄래요? 다음으로 이제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걸 볼 건데 이거는 내가 말을 하긴 할게. 곱셈 정리. 나도 알아. 여러분의 느낌을. 이거는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아요.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탑재되어 그 지식을 탑재한 상태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풀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로 적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못 풀 리가 없어. 무조건 풀 수 있는 건데 일단 써보긴 할게요. 일단 타이틀은 확률의 곱셈 정리. 이거를 기호로 안 적어보면은 뒤에 가서 진짜 그 베이지안 정리라고 하는 조건 확률이 흔들리게 됩니다. 일단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랑 색깔 공이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랑 색깔 공이 5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추출하는 거 맞나? 하나씩 2번 꺼내려고 합니다. 다시 넣지 않아요. 비복원 추출이야. 꺼낸 거는 넣지 않는 거니까 상황이 바뀌겠지? 비복원 추출. 그러니까 하나 꺼내고 다시 또 하나 꺼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말하기를 그러니까 총 2번 꺼낸다. 길어. 팔 아파. 처음에는 파랑 색깔 공이에요. 잠깐만. 파랑, 노랑. 망할 노랑 통닭 때문에 헷갈려 죽겠는데. 노란 통닭이죠? 걔는 스펠링, 철자? 스펠링? 이게 맞잖아요. 그 맞춤법으로 이거 맞지만, 이 친구들 노랑이라 해가지고 자꾸 이게 어느 순간 헷갈려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째로는 노란공. 맛있죠? 오, 밥 엄청 먹었어. 굿. 우리가 그냥 기호 안 써보고 당연히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거든요.
이 타이틀 일단 적긴 적었지만 다시 안 넣게 했다고 했잖아. 처음에 우리 파랑 색깔 공 좀 꺼내보자. 몇 분의 몇이지 그러면? 9분의? 4개 들어있으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 3개밖에 안 남았군. 전체가 8개 된 거니까 그 다음은 노랑 색깔 공이니까 8분의 얼마지 그러면은? 8분의 건 알겠죠. 공이 하나 사라진 거니까 8분의 5. 그래서 2개 곱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9분의 4 곱하기 8분의 5거든. 그러니까 못 풀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18분의 5라고 정답을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우리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기호로 나타내 보고 싶어요. 기호로. 나타내 볼래? 처음 꺼낸 공을 파랑 색깔 공이라고 하는 사건을 A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꺼낸 공이 노랑 색깔의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처음 꺼낸 게 파랑 색깔 공이고 두 번째 꺼낸 색깔의 공이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껴야 돼. 이거 기호로 적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거야. 처음 꺼낸 공이 파랑 색깔 공이 사건을 A라고 한 거고 두 번째 꺼낸 공이 노랑 색깔의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두 사건이 모두 발생해야 돼요. 처음 꺼낸 거 파랑색 2고 그 다음에 노랑 색깔 공 나온다 한 거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자고. 아, 이 자식이 PA 곱하기 P, B 기분 A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P, B 곱하기 P, A 기분 B가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거야. 하고 넘어가자. 정답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누가 맞지? 1번, 2번 누구예요? 어떤 사건이 먼저 발생한 건데? 파랑 색깔 먼저 발생한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A라고 하는 사건을 그러니까 즉 적을 때 그래 일단은 PA를 적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파랑 색깔 공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랑 색깔 공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기분 A라고. 기분 A. 파랑 색깔 공을 꺼냈기 때문에 표본 공간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즉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적어보게 되면은 파랑 색깔 공은 3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랑 색깔 공은 그대로 5개니까 이렇게 표본 공간이 바뀌었을 때 사건 B가 발생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로 적을 수 있다 정도? 기호로 적을 줄 알아야 돼. 423번 풀어보세요. 기호로. 나도 종종 학생들이 열에 한 4명 정도가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 선생님, 처음 꺼낸 게 파란색이고 두 번째 꺼낸 게 노란색이면은 이 구하라는 확률 자체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이 문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에 꺼낸 거 파란색이고 두 번째 꺼낸 게 B라고 할 때 그걸 말하는 확률이 이가 아니거든요. 얘가 말하는 뜻은 뭐냐면은 파랑 색깔 공을 꺼냈다는 가정하에 결국엔 노랑 색깔 공을 뽑을 확률이 되는 거니까 얘가 아니라 빨간색이 맞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 읽었을 때.